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오늘은 ARM,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이런 기기들의 핵심 프로세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암인데요. 요즘에 뭐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을 일이 많지가 않죠. 하지만 조금만 알면은 좀 재미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기기들 보는 관점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이 암은 프로세서 아키텍처, 그러니까 설계의 밑바탕을 만드는 회사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는 사실상 전부 이 암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요즘엔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서 이 PC도 전통적인 X86 프로세서를 벗어나서 암 기반 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암이 모바일 반도체를 다 지고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이 프로세서들을 만드는 건 칩 공급 업체들이고요. 암은 전혀 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만드는 칩은 모두 저마다 이제 특성이 조금씩 다르죠. 그럼 나머지 반이 맞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칩들의 기본 설계 구조를 암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암은 이 프로세서를 만드는 아키텍처와 명령어 세트를 설계하고요. 그걸 라이센스로 파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암이 이 아키텍처만 만들어서 팔았더니 실제 기술이 프로세서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애플처럼 직접 이 암 명령어 세트를 잘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매년 새로 급박하게 나오는 기술들이 직접 칩으로 설계되고 또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매년 더 빠르고 더 좋은 기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암은 제조사들이 빠르게 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본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몇 가지 기본 코어 설계를 내놓습니다. 설계도를 묶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어텍스로 불리는 코어 아키텍처입니다. 프로세서 제조사들은 이걸 적절히 조합하고요. 자체적인 기술을 더해서 칩을 만들어내거든요. 암의 명령어 세트랑 코어텍스 아키텍처에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설계 기본에 따라서 칩 전체의 성능, 특성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올해도 암은 새로운 CPU 코어들을 내놨어요. 핵심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코어텍스 X4입니다. 요즘에 암 기반 프로세서들은 고성능 코어와 고효율 코어를 섞어서요. 이를 적절히 배치하면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이 빅미틀 기술을 쓰죠. 근데 요즘은 더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게임처럼 멀티코어 성능보다 단일 코어 성능이 더 중요한 일이 스마트폰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높은 성능이 필요한 이 PC에도 암 프로세서가 쓰이면서 클럭도 더 높고 IPC, 그러니까 클럭당 성능도 더 높은 그 프로세서 수요가 많아졌죠. 코어텍스 X 코어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어텍스 X4가 공개됐어요. 4세대 제품이죠. 일단 성능은 전세대보다 15% 정도가 늘었고요. 전력 소비는 40%,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3세대 암 V9 아키텍처가 적용돼서 효율이 크게 높아진 건데요. 이 성능 향상에는 이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어난 것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칩 크기가 기존보다 15% 정도 커질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미세 공정 개선으로 더 세밀하게 만들면은 이전과 거의 똑같이 크기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력 소비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에요. 전력 소비량이 낮아지면 일단 배터리가 오래 가겠죠. 그리고 열도 그만큼 적게 날 겁니다. 열이 적게 나면은 열 때문에 프로세서가 느려지는 이 스로틀링이 줄어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전체 성능이 높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딱 게임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죠. 이 게임은 모바일 시장에 점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암도 이 게임에 특화된 GPU를 또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모탈리스 G720입니다. 이모탈리스는 암이 지난해 발표했던 GPU인데요. 기본적인 목표가 고성능 게임에 맞춰져 있어요. 특히 광원 효과를 입히는 레이트레이싱을 중심에 뒀었는데요. 이게 빛이 움직이는 경로를 역추적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연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PC에서도 이걸 켜려면 어지간히 높은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쓰지 않으면 돌리기 어렵습니다. 암은 이걸 모바일로 가져온 건데요. 그만큼 성능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레이트레이싱이 모바일에서 대중화되진 않았고요. 작년에 이제 암을 발표하면서 점점 이제 시장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요. 올해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레이트레이싱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임들, 이런 성능도 중요하죠. 근데 올해는 그냥 성능을 올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아예 이 GPU 설계를 새로 했다고 해요. 특히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려내는 과정이 손실 없이 정확히 할 일 딱 던져주고 순서대로 빠르게 처리해서 속도를 높이는 거죠. 집중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광원 처리를 맡는 이 버텍스 쉐이딩 개선한 DVS도 더해졌거든요.
이 버텍스 쉐이딩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GPU 기술이죠. GPU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 버텍스 쉐이딩 성능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 성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성능 효율을 높여왔는데 요즘에는 그냥 GPU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성능으로 그냥 밀고 들어갔었는데 모바일에서는 이 효율을 높여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버텍스 쉐이딩까지도 끌어올린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성능의 손실이 줄어들고요. 처리 효율이 높아지면서 또 메모리까지 알뜰하게 쓰게 되는데 이전 세대보다 메모리 대역 사용량이 4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메모리를 적게 쓴다는 얘기는 GPU가 쓰는 그래픽 메모리 안에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합니다. 이 그래픽 처리가 복잡하면서 메모리 안에 담아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에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 메모리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데이터가 그래픽 메모리 안에서 처리가 되다가 시스템 메모리로 복사해야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처리가 끝난 다음에 반대로 그래픽 메모리로 복사해 와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아무리 메모리가 빠르다고 해도요, 물리적으로 복사하는 시간이 걸리고 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연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게임의 프레임이 한두 개씩 떨어지게 되겠죠. 예전부터도 이 그래픽 메모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텍스처를 압축한다든지 데이터를 줄여서 되도록이면 시스템 메모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기술들이 많았는데 결국엔 효율을 높이면은 또 외부 메모리에 의존하는 확률이 좀 줄어든다라는 게 이모탈리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GPU가 더 적은 메모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은 속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전력 소비량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모탈리스는 이전 세대보다 15% 정도 성능과 효율이 개선됐고요. 다이 크기도 줄었습니다. 이 다이 크기가 줄었다는 얘기는 코어 크기가 줄어든다는 걸로 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같은 칩 안에 뭐 CPU를 더 넣든지 아니면 GPU를 더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해 이모탈리스 G715도 성능이 좋았는데요. 모바일의 전력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성능을 꽉꽉 짜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발표들을 컴텍스 가서 직접 봤었는데 사실 진짜 재밌는 부분은요, 이 CPU, GPU가 하나의 칩으로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 칩 전체의 컴퓨팅 파워를 높이려면요, 이 고성능 코어부터 고효율 코어, GPU를 적절히 섞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가능한 많은 코어를 넣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또 모바일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설계가 각 칩 제조사들의 역량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코어들을 한 칩으로 묶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코어를 많이 넣으면 성능은 올라가겠죠. 근데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또 전력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각 칩의 요소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연결 방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암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는 DSU120이라는 패브릭 구조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CPU를 성능 손실 거의 없이 14개까지 묶을 수 있고요. 이 이모탈리스 GPU도 16코어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도 안에서 어떤 조합이든지 칩 제조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고성능 고효율 코어를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넣은 그런 칩도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아예 고효율 코어만 4개 넣은 보급형 칩, 그리고 또 코어텍스 X4만 14개를 넣은 완전 고성능 칩도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칩을 찍어내는 회사들은요, 기기에 적절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만 생각하면은 그에 맞춰서 쉽게 원하는 스펙의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전에는 직접 암의 명령 세트를 라이센스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칩을 또 설계해야 돼서 새로운 기술이 실제 칩으로 나온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암은 결국에 이 기술이 적절한 곳에 빠르게 쓰이는 게 맞다고 봤고요, 그걸 쉽게 만들기 위해서 코어텍스나 말리, 이모탈리스 같은 프로세서 코어를 내놓았고요, 이걸 다시 제품 패키지로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이게 바로 TCS로 불리는 토탈 컴퓨팅 솔루션입니다. 올해는 TCS23이 발표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하면은 반도체 전문 기업들이 빠르게 새로운 세대의 기술을 칩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 설계뿐만이 아니라 실제 칩을 찍어내는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찍어내기 어려우면은 수율이 안 나오면 상품성이 없죠. 암은 이 TCS23 설계 과정부터 TSMC랑 같이 협업을 해서요, 3나노 공정인 N3E에서 칩을 잘 찍어낼 수 있도록 채비도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빠르게 고성능 프로세서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죠.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모바일 게임이 계속 발전하기도 하고 또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일들,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죠. 또 맥북처럼 암 기반의 PC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은 이런 수요를 빠르게
이 프로세서 아키텍처에 적용했고요. 또 그 구슬들을 잘 끌 수 있도록 이 TCS23을 꺼내 놓은 거거든요. 더 빠르게 이 ARM의 아키텍처를 세상에 칩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TCS23은 또 고성능 게임 시장에 대한 수요가 반영돼 있고요. 그 단순히 성능이 전부가 아니라 전력 효율이 크게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잠깐 이 피크 성능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오래 쓰는 과정을 보면은 배터리가 길어져야 되고 또 발열이 줄어야 되고 또 그래서 스로틀링 같은 성능 저하를 줄이는 게 요즘에 가장 칩에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제 현실화 됐는지 올해 하반기부터 이 TCS23이 반영된 칩이 나오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한번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들은 아마 이 TCS23의 기본 코어들이 반영된 제품들이 나올 거고요. 실제로 제품들이 나오면 암이 얘기한 대로 얼마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잘 반영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좀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